자, 페이지 32페이지. 부교재 32페이지.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가와 징수. 제가 저번주 일요일날 와이프하고 제천에 이제 월악산을 가려고 떠났는데 실륵사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고 실륵사 검사하고 이제 실륵사 주차장 검사하고 갔는데 실륵사가요, 제천에 실륵사가 있고 여주에 실륵사가 또 있는 거예요. 아, 그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여주 실륵사를 갔다가 와이프한테 욕 뒤지게 쳐먹고 그래서 뭐 산에 안 갈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또 원주로 가서 이제 치악산을 갔거든요. 치악산 올라가면서 또 욕 뒤지게 쳐먹거든요. 치악산 함부로 갈 산이 아니더라고. 어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응, 응. 어쨌든 욕 뒤지게 쳐먹고 그냥 실력사가 두 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가와 징수.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납세는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 입에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그래서 물건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물건별 무슨 별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그런 문제 내면 참 안 되겠죠. 자, 징수 방법 무슨 납부예요? 신고 납부. 이때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는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9개월 때는 9개월. 등기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전까지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 아이디나 허가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일 축소일부터 며칠이다? 60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요, 보통 허가일이 있고 대금 청산일이 있죠. 자, 말 이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취득 시기 언제죠?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잔금 지급일이겠죠? 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15일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의 것은 이거예요. 잔금 지급일이고 여기가 허가일인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때 취득 시기는 예? 잔금 지급일이에요. 아셨죠?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 기한은 예?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아니 허가일이 속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됩니다. 왜요?
왜요? 자, 유효, 무효. 예? 무효인데 무슨 무효? 예, 유동적 무효죠? 예. 이게 허가를 받으면 이게 확정 유효가 되죠. 그 유효가 되는 효과는 소급효야. 아셨죠? 다만 무효인 상태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도 무효겠지. 그래서 취득에 대한 신고 납부는 언제서부터 해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라. 제 말 이해하셨죠? 예?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양도소득세에도 나타나거든? 똑같아. 허가일이고 대금 청산일이에요. 2월 5일, 7월 15일. 이때 양도식이 언제예요? 당연히 7월 15일.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예요? 예? 언제부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잖아요.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처럼 똑같잖아. 대금 청산일이고 허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똑같아. 맞죠?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부터 9월 30일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허가 구역 내에서의 허가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야. 말이 너무 어렵네. 자, 다시 한번. 허가 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던 허가를 나중에 받던 허가를 받으면 권리 변동은 대금 청산일이 있는 거야. 아셨죠? 다만 절차는 언제서부터? 허가를 늦게 받았으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허가일로서부터 60일 이내. 아셨죠?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말만 알면 되는 거야. 허가 전에 거래는 무효라고. 근데 그게 유동적이지. 무효인 상태에서 절차를 했어? 그것도 무효라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를 하면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절차를 진행해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다. 자, 5번에 추가 신고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추징 사유가 뭐였어요? 예? 처음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일반 과세 대상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추징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추징 사유는 추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 신고 납부인데 중과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겠죠? 근데 그거 좀 정리를 잘할까? 중과세 적용 세액 이렇게 되지 말고 이것을 뭘 빼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뭐는 제외한다? 가산세는 제외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자, 그렇게까지 교시면 되겠고. 자, 가산세 늘 무신고 가산세 있죠?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고치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아셨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과소신고는 사기 등일 때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네? 10만 분의 25. 자, 이렇게. 자, 주의. 보세요. 이때 3% 뭐가 있고요? 가산 금이 있고, 그 다음에 0.75% 곱하기 월수에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 가산금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에 바뀌어요. 중과산세 페이지 33페이지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렇죠? 매각했죠. 그럼 몇 프로 한다? 100분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이때 다만 다음의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단 뭐는 제외? 회원권은 제외. 그러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법인 장부의 작성 및 보존 불이행 몇 프로? 100분의 10.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원 이하일 때는 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다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를 뭘로 보아서 한 건으로 보아서 50만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거기다 3번 해놓고 적어줄래요? 연부 취득 시에도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총 금액으로 면세점료를 판단하는 거다. 아셨죠? 부가세 여러분들 2%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 10%, 2%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뭐가 부과된다? 지방 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자, 우리 문제 보면서 할게요. 자, 70번.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으로 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네. 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니죠? 허가가 먼저예요? 대금이 먼저예요? 예? 지금 대금을 먼저 완납했죠? 뭐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취득 시기는 대금일이겠지만 절차는 언제서부터 해라? 허가에서부터 해라. 허가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해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 지문은 양도소득세에서 더 잘 나와요. 아셨죠? 이 지문은 양도세인데 양도세에서도 맞고 취득세에서도 같은 논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설명해봐. 중가산세 적용되는 거 있다는 건데 왜요?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뭐 했어요? 처분을 했죠. 다만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언제? 중과산세를 왜 적용하지 않아?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 하는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단 뭐는 제외된다? 회원권은 제외된다. 제외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간주취득. 아셨죠? 자, 4번.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셨죠? 다만 과세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과세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왔었다. 계속 나왔었지만 뭐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매각이나 또는 증여 등을 통해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국가 등의 무상으로 귀속돼야 되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우리 시험에서 요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5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60일, 6개월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물건이 뭘 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이라면 뭐 할 때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여기서 등기하기 전이라 하면 언제를 말한다? 접수일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3번인가요? 네. 7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 및 면세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지에 관한 시군구에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때에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인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3번도 역시 3번 봐봐요. 자,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뭐가 되었어요? 취득세 대상이 되었죠? 네. 취득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30일이 틀렸죠? 며칠?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 물건의 세액과 산출한 세액 물건 수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틀렸죠? 뭐예요? 신고, 납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2번과 3번을 우리는 공이 뭐라고 해요? 추징한다라고 합니다. 추징. 이때 추징의 방법은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 며칠 이내? 60일 이내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있어서 뭐는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다시 한번.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한다. 5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한다. 아셨죠? 오케이. 자, 74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해 징수한다. 맞아요? 예?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하고 매각할 경우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죠?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살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목 변경이 간주 취득이잖아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건 또 뭐 있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엇만큼은 회원권만큼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4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 자, 여러분들 정리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복습. 여러분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그랬죠? 수정신고도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기한 내에 뭐 한 자? 신고한 자. 신고하지 않는 자. 얘는 결국 무슨 신고? 얘는 과소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뭐예요? 예? 세율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얘는 10%, 얘는 20%. 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얘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가산세를 감면한다? 신고 불청 시일 가산세를 감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틀린 것은 요게 아니지. 아셨죠? 무슨 가산세를 감면한다? 요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신고 불청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거예요. 다만 최대 1개월 이내 했으면 90%죠? 이게 2년 내에 했으면 최대 10%, 최소 10%.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했으면 50%, 6개월 이내 했으면 최소 20%. 그죠? 이렇게까지. 늘 경정이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 불청실 가산세 감면이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이렇게까지. 그래서 5번도 보시면 74분 5 보시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틀렸죠? 예.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해야 되는 게 기한 후 신고라고 했었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 자,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 등기가 뭐예요? 갑이 미등기 건물 있죠?
그럼 갑은 뭐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죠. 보존 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빚이 많다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 10억의 빚이 있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하면 보존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을은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법원에 힘입어서 대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잖아.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갑이에요. 입에서 등기 신청인은 이게 을이라고. 그럼들 결국 이런 대위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신청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게 대위 등기인 거야. 제발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런 대위 등기 시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납세무자는 누가 진다? 갑이 진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 갑이 져야 될 납세 의무의 세목은 뭐예요? 세목은 취득세제.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가 2.8%.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속이냐 증여에 따라서 4%, 3%, 2.8, 2.3, 3.5, 2.8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갑이 읽어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납부는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예? 갑이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을이 먼저 세금을 내고 등기한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다시 하겠지. 아셨죠? 이렇게. 자, 76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만일 증여로 한번 해봐. 증여 취득. 개정 전에는 이거 증여 취득이 있는데 취득세 몇 프로? 2%. 등록세가 1.5%였다고. 그래서 개정 후가 취득세가 3.5%가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랬을 때 옛날에 2%에는 뭐가 붙었어요? 농특세 10%가 붙었고 옛날에 등록세에는 뭐가 붙었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취득세 3.5%잖아요. 이 3.5% 중 어디에 대해서는 2%에 대해서는 뭐가 붙고 농특세 10%가 붙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20%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 76권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하여 나온 세금에는
10% 해당되는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야 되겠지. 아셨죠?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야 되겠다. 두 번째, 취득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 20%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겠다. 3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가산세 8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산세 적용한다. 중가산세 적용한다.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지만 중가산세 적용 제외에서 제외가 되니까 중가산세 적용한다. 자, 4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 대위는 행정안전처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에 따른 채권자 대위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통보해야 되겠지. 그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80번인가요? 80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주택자인 개인 갑은 개인 을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계약 총액은 7억 5천만 원이었고 중도금 잔금일이 9월 20일이며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9월 18일이고 등기 접수일은 9월 22일이네요. 이렇게.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21년 9월 20일이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9월? 에잉, 20일 맞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이게 왜 개인이라고 나왔겠어? 국수공판장이라면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공판장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게 만일 법인 갑이 그랬으면 18일이었겠지. 이해하셨어요? 진짜 이해했죠? 이게 개인 갑이니까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게 국수공판장이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두 번째, 갑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할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원래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었겠지. 하지만 이게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다 보니 언제까지 해라? 등기 등록 전까지 해라. 맞아요? 갑은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9월 20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맞죠? 하지만 이 말이 이번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게 된 거지. 등기를 하려고 하는 물건은 등기하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4번, 갑이 신고기한 내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신고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맞죠?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입니다. 예? 틀렸지? 왜요? 왜요? 아까 제가 이거 했잖아. 이거 기억나요? 세율.
1%, 3% 했었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7억 5천이면 6억하고 9억 사이에 7억 5천이면 몇 프로겠어? 2%겠지.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게 9억 이하니까 아셨죠? 1.01%에서 얼마까지? 2.99%까지 적용했어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네, 틀린 것은 몇 번? 5번. 81번 맞죠? 네. 자, 81번. 다음 사례에서 강백호 씨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부가세 세무권을 포함한 총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개인 강백호 씨가 특수관계 아닌 유현진 씨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동법 규정 검증 이론 취득입니다. 사상 취득액이 얼마예요? 11억. 취득 시가 표준액이 12억이죠. 위에 건물분의 취득가액에는 부가세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포함하는 경우 세금 11억으로 해야 되겠죠. 11억에서 부가세는 빼고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 과표는 얼마가 된다? 10억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10억에 몇 프로 이거 뭘 취득한 거예요? 상가를 취득한 거죠? 네. 그래서 유전지부터 통해 신고서를 뭔 취득인지 이해가 안 되네. 상가 취득했다고 나왔어. 아, 상가네. 상가니까 몇 프로? 상가니까 4%죠? 그럼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를 포함해서 부가 세목도 포함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10억에서 몇 프로만큼 2%만큼 적용한 금액의 몇 프로? 10%. 10억에서 나머지 몇 프로만큼? 2%한 것만큼 해서 몇 프로? 20%. 얘는 뭐 나오고? 농특세 나오고 얘는 뭐 나오고? 지방교육세 나오고. 아셨죠? 그거는 2억 몇 프로에? 2천만 원에 2천만 원이 10%니까 200. 2천만 원이 20%니까 400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예요? 4,600. 이해하셨죠? 자, 등록면세 들어갈까요? 부교재 36페이지. 자, 등록면허세요. 늘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등록이 되겠죠? 네, 모든 등기 등록이에요. 여러분들
등기 등록하는 형식에 대한 과세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기납본 등록물세는 환급된다 안 된다? 한 번 등기 등록된 이상 등록물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단,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었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뭐겠어요? 소유권이겠지. 이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제외. 아까 소유권 보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더 이상 등록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뭐 내라? 얘는 취득세 내라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여도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게 있다?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취득에 관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포함해야 돼요. 뭐 내야 돼요? 등록, 면허세 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얘는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 내요. 몇 프로 내요? 2%만 내는 거야. 간주 취득하고 똑같아. 간주 취득도 취득세 2% 낸다고. 대신에 모두 내야 돼. 등록물세도 내야 돼. 별도로. 건당 얼마씩 내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수입, 시설, 대여 물건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냅니다. 누가 내요? 수입업자가 내. 수입업자 몇 프로 내? 2%만 내. 등록할 때 등록물세 따로 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세 번째, 뭐가 끝났어? 제척기간이 뭐가 됐어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어. 또 면세점 이하야. 기억나시죠? 이때는 뭐 안 내도 돼? 취득세 안 내도 돼. 면세점 이하니까 취득세 안 내도 돼. 뭐는 내야 돼? 등록면세는 별도로 내라라는. 아셨죠? 이때 등록면세는 몇 프로 빼고 내면 되겠어? 2% 빼고 내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예요. 자, 등록면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겠죠.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죠. 이 등기 권리자는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 등록면세는 실질적 권리자가 지는 게 아니고, 예? 자, 예를 들어, 자, 아버지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세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세입자는 실권리자인 아버지여야 돼요? 아니면은 형식상의 권리자인 아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내면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등록면세는 철저하게 실질 과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형식주의 과세가 된다. 아셨죠? 자, 과표가 나와요. 자,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겠지. 자,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종류가 있어. 뭐가 있지? 소, 가, 시.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돼야 돼요. 소가지가 뭐예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자, 채권금을 과표라는 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있죠. 건수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있을 수 있었죠?
물론 이 외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부동산 가액의 결정, 즉 얼마로 할 거야? 부동산 가액이 얼마야 물어보거든.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며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다. 아셨죠? 이때 채권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고,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으로 해라.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건수로 정하는 경우는 한 건당 6,000원씩. 아셨죠? 네, 과표가 정해지면 됩니다. 이때 과표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이제 뭘 곱하면 돼요? 과표가 정해졌으니까 세율 정하면 되겠죠? 자, 세율은 건수에 정해되는 것은 얼마? 6,000원이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나 채권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게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소유권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1000분의 2. 몇 프로예요? 0.2%죠? 자, 소유권은 이게 유상이냐, 아이고. 소유권은 이전 등기냐, 보전 등기냐 나눌 수 있겠죠? 이전 등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냐로 구분할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거를 생각해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취득세 대상이 되니까 등록면세 내면 안 되겠지. 하지만 취득세는 안 내도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제척기간이 만료됐거나 면세점 이하의 취득세는, 물건은 뭐 안 내도 되고, 취득세 안 내도 되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되겠죠. 그러면 몇 프로겠어요? 2%, 0.8%, 1.5%, 0.8%.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111페이지 1번이에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광업권,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해서 연부 조건을 취득하는 선박의 등록,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이거 다 취득세. 자, 이거 뭐지? 등록면허세 내야 되겠죠? 5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얘는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개정전 개정 후 그러는데, 그 개정전이 언제냐면 2010년 12월 31일이에요.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로 바뀐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0년 이후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로 내라? 취득세로 내라.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었고. 기출 문제였고요.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를 과세 대상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 등 이전 과정에 담보를 포착하는 유통세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된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징수해야죠. 신고 납부 방법만으로 하는 징수가 어딨어. 채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은 부동산 가격에 적용 과세한다? 틀렸죠?
합지, 말, 구, 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 등록을 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라면 기납번 등록면세가 반환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관 형식적 설심사에 과세하는 소비세 일종이다? 아니에요. 근데 소비세가 아니라 유통세라고 합니다. 거래세, 유통세, 소비세 아니에요. 네, 이런 문장 필요 없습니다. 소비세인지 유통세인지 큰 의미 없어요. 자, 6번 가볼까요? 몇 번이에요? 3번?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로서 연결이 오른 것은 지상권일 때는 지상권자죠? 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고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죠. 그럼 등기 권리자의 뜻이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따질 때는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누가 권리 증대가 되지? 누구 권리가 보호되는 거야? 그 사람 찾으면 되죠. 그럼 지상권 설정을 했다면 지상권자를 하면 여기서 지상권자란 토지 소유자예요? 수목 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물이나 수목 등의 소유자가 권리를 보호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수목 등의 소유자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지역권 설정 시에는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가 되겠고, 전세권 설정 시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 시에는 채권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누가 납세를 짓는 거예요? 저당권자인 은행이 져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임차권 말소 등기 시 납세무자는 예? 설정자인 임대인이 져줬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권리가 증대가 돼? 누구가 권리를 보호받는 거야? 예? 그 사람이 납세를 주시면 돼요. 자, 몇 번 그 다음에 4번? 다 적어놨나? 자, 4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가에게 첨부의 8 맞죠? 가처분은 첨분의 2가 맞긴 맞죠?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래서 가등기는 어디가에게? 부동산가에게.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에게. 첨부네. 지역권은 요역지가에게 첨분의 2 맞죠? 전세권일 때는 전세금액의 첨분의 2. 상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가에게 첨분의 8. 응? 제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 몇 번이에요? 예? 5번? 9번? 자, 9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계 첨분의 8 맞죠? 맞아요? 지상권 말소입니다. 말소. 말소는 어떻게 돼요? 건당 6,000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경우 건당 6,000원 맞죠? 가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 적용한다. 맞아요? 자, 5번. 상속에 대한 부동산의 등기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해봐봐. 여기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니까 가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신발라 놓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그러니까 순위 보존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등기라 할지라도 담보 가등기라고 있어요. 맞죠? 이 담보 가등기는 뭐랑 똑같은 거래? 저당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그러면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 말 없이 가등기라고 하면 그냥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상에서도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는 표현이 없는 이상 가등기는 무슨 가액에 맞다? 부동산 가액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4번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했을 때는 담보 가등기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맞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10번 자, 등록매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맞아요? 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를 대여하여 부동산이 등기해 등록매수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3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맞고요. 자, 5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은 100분의 3에서 300에 중과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우리 부교재 38페이지 가보세요. 그냥 100분의 뭘로 한다? 300으로 한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를 그냥 100분의 300으로 한다. 100분의 300이 몇 배예요? 3배지 3배. 3배를 적용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2을 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5번에 잠깐만요.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과표 한번 정할 때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지?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유역지 가액으로 하는 거죠.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기억나시죠? 자, 이때 채권 금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자, 지금처럼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게 뭐냐는 거지.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당권일 때는요, 근저당 말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일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적인 게 채권 금액을 정해야 돼요.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당권일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저당일 때 반드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 하지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을 수가 있다고. 제가 뭐 이번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 쌀 100감을, 쌀 한 가마씩 줘야 돼. 그러면 쌀 한 가마에 대한 채권 금액은 저는 채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채권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뭘로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는데,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란 백미, 쌀 한 가마 등의 가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쌀 한 가마의 가액이 얼마냐라고 묻거든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자, 10번에서 1번과 2번의 문제인데, 10번에서 여러분들, 자, 안 쓸게요.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뭐가 있지?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국수, 공판장.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세 번째,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대순환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90% 입증이 되면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 사실상 가액이 취득세는 어느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고, 등록매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죠. 이게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될 수 있죠. 그럴 때 언제 당시 가액을 해라? 변경된 가액을 하고, 이 변경된 가액을 언제 당시 가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된 경우에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이 변경된 가액이란 언제 당시 가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절차 할게요.